네, 김백도입니다. 오늘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남겨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있는 동네는 서울보다는 봄꽃이 좀 늦게 피는 동네인데, 거기도 요즘에 한창 봄꽃이 흐드러지게 이제 본격 시작이 되죠.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벚꽃도 굉장히 아주 아름답게 피는 동네인데, 기대가 되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 봄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무명전설 MBN 트로트 남자 오디션 프로그램 계속 지금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열이 붙었죠. 하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좀 평가라기보다 분석을 좀 해드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현역가왕 3 또 비내 재앙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그렇게 쭉 연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명전설 시작이 참 좋았죠. MBN에서 모처럼 자체 제작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그런데 그것도 트로트 남자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해가지고 1회 시청률이 6.2%여서 굉장히 기대를 모았습니다. 사실은 자체 제작이고 오랜만에 하니까 한 4%대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6.2%의 시청률이면 굉장히 아주 준수한 시청률이 나왔고, 자, 2회에 더 사람들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8% 시청률을 찍으면서 시청률이 쭉 상승하면서 이거 이러다가 두 자리 시청률 찍는 거 아니야? 초반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앞불사 3회 시청률부터 약간 정체 8.1% 오르긴 올랐는데 0.1% 오르고 약간 정체하더니 4회, 5회 연달아서 시청률이 하락하는 이게 웬일이야. 7.4%, 6.6% 5회 시청률. 자, 여기서 6회도 또 하락하면 조금 무명전설 약간 힘든 분위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 되길 바라고 여기에 출전하는 또 참가자들 가수들도 다 자신의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을 걸고 큰 꿈을 꾸면서 출전하신 분들이니까 시청률이 잘 나오길 바라는데, 어쨌든 저는 그것과 별개로 현상적인 것, 지금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니까 여기서 만약에 6.6%인데 또 6점 초반대라든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조금 무명전설은 약간 힘든 상황으로 접어들 수도 있어요. 무조건 현상 유지 내지는 다시 한 7%대로 상승을 하던가 더 올라가면 더 좋고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묘하게도 이 시청률이 하락하기 시작한 지점이 현역가왕 3가 끝나는 그 지점하고 조금 연관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그런 무명전설이 준수한 시청률이 나온 부분도 현역가왕 3의 어떤 후광 효과가 있었던 것이냐? 또 이런 얘기까지도 해볼 수 있는 부분. 자, 그러니까 제가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무명전설이 하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 포맷 자체가 초반에 이렇게 해서 예심 통과하고 본선 1차전, 2차전, 3차전 그렇게 해서 준결승, 결승 가는데 그렇죠. 팀별 대항전하고 그다음에 또 리더전하고 또 데스매치하고 이런 게 다 TV조선 미스터 트롯 시즌 1 때 서혜진 PD와 그의 참모인 노윤 작가가 다 만들어 놓은 뼈대를 TV조선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무명전설, 현역가왕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만든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엔 서혜진 PD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서혜진 PD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는 거기서 맴맴 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밌는 지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미 파악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현역가왕 3하고 미스터 4 요게 이제 매해 연말마다 이제 시청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서혜진 PD와 TV조선의 피말리는 시청률 전쟁이다. 저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애초에 현역가왕 3하고 미스터 4 방송을 시작할 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골든 크로스는 좀 어렵다고 봤고요. 골든 크로스라는 건 이제 현역가왕 3가 미스터 4 시청률을 앞서는 것, 그걸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그건 어렵고 봤고,
대략 마지막 회 기준으로 해서 2% 3% 정도의 시청률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시청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마지막 회 기준으로 무려 6.4%의 시청률 차이. 특히 미스트롯4 같은 경우에 이채로 온 게 10회 시청률 14.7%를 찍고 11회부터 시청률이 팍 오릅니다. 16.4로 오르더니 마지막 회 12회는 18.2를 찍었는데 현역 가왕3는 결승전 버프가 없었어요. 네, 결승전이 오히려 12회가 11.7%로 시청률이 떨어졌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빈예서양을 결승 1차전에서 말도 안 되게 떨어뜨린 거. 그래서 빈예서양 팬분들이 많이 이탈하신 거. 요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이 더 벌어진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결승전 기준으로 해서 현역 가왕 3보다 미스트롯 4가 무려 6.4% 시청률이 높았는데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갈라쇼는 양상이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됐어요. 현역 가왕 3 갈라쇼 1, 2회 방송했고 미스트롯 4 갈라쇼 1, 2회 방송했죠. 자, 갈라쇼도 그럼 좀 차이가 나야 되는 거 아니야? 못해도 한 3% 정도 시청률 차이가 나야 되는 거 아니냐? 결승전이 6.4%의 시청률 차이가 났으니 근데 갈라쇼 1회는 현역 가왕 3가 6.7%, 미스트롯 4가 6.9%에게 0.2%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야, 이거 왜 이래 했더니 놀라기는 아직 일렀던 겁니다. 2회 시청률은 현역 가왕 3 갈라쇼가 6.4 그리고 미스트롯 4 갈라쇼가 5.5가 나왔어요. 5.5가. 야, 골든 크로스는 여기서 이루어졌네. 골든 크로스는 갈라쇼에서. 자, 뭐 갈라쇼는 갈라쇼고 뭐 그 본 게임 본선 본 프로그램에서 시청률 앞섰으면 된 거 아니야? 뭐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인데 이 시청률이 왜 이렇게 나왔냐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김백도의 생각은 이래요. 현역 가왕 3와 미스트롯 4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매력, 그건 이제 프로그램의 매력, 얼마나 재밌느냐, 여기서 시청률이 결정되는 건데, 시청률이 그거 외의 요소가 작용한다는 겁니다. 매해. 뭐냐? TV조선은 무조건 좀 밀어줘야 된다라는 팬덤이 있어요. 방송국 팬덤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조선일보만 봐야 돼. 신문은 무조건. 신문 많잖아요. 뭐 동아일보도 있고 뭐 중앙일보도 있고 뭐 한겨레 신문도 있고 근데 무조건 조선일보만 봐야 돼. 그런 분들처럼 그런 양상으로 프로그램이 재밌고 재미없고를 떠나서 그냥 TV조선 프로그램 미스트롯 4를 밀어줘야 된다라는 고정 팬덤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지막에 11회, 12회가 시청률이 팍 뛰어오른 거예요. MBN은 그런 고정 팬덤은 없죠. TV조선 같은. 예.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현상적인 거를 짚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거는 서혜진 PD 측도 너무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도 정말 넘어서긴 어렵다는 계산은 다 뭐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의 추이가 나온 것 자체는 갈라쇼까지 일부러 봐줄 필요는 못 느낀 거죠. TV조선의 고정 팬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방송은 봤지만 갈라쇼까지 뭐 우리가 챙겨볼 필요까지야. 본 프로그램 시청률 그렇게 이겼으면 됐지. 거기서 긴장이 풀어진 거고. 현역 가왕 3는 고정적으로 현역 가왕 3 팬덤 분들이 시청을 해서 시청률이 유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본 프로그램과 시청률 격차가 이렇게 좁혀지고 일종의 골든 크로스까지 일어나게 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서혜진 PD의 영향력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명전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호기롭게 했지만은 시청률이 현역 가왕 3 끝나고 나니까 후광 효과가 줄어들면서 물론 이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은 하지만은 이렇게 주춤하면서 오히려 떨어지는 네. 어떻게 보면은 서혜진 PD는 그러면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 물론 무명전설이 안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 PD가
그러면 그렇지라는 느낌으로 서희진 PD는 보고 있지 않을까. 약간 지금 이 사진처럼 팔짱 끼면서. 그리고 미스터4가 6.4% 마지막 회 시청률이 치고 올라갔다고 해도 이게 뭐 서희진 PD와 현역강 3가 완전히 참패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갈라쇼의 시청률 추이를 보면 그게 드러난다. 그래서 이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의 서혜진 PD의 영향력은 여전히 건재하고 살아있다. 제가 서혜진 PD 역성들 이유가 없습니다. 서혜진 PD나 크레아 스튜디오로부터 껌 한 통 추파춥수 하나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제가 뭐하러 편을 듭니까? 요게 팩트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예, 서혜진 PD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서혜진 PD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몇 년 이상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짚어드린 것뿐이다. 자, 무명전설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목은 무명전설이라고 갖다 붙여놓고 유명한 가수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서 판을 치냐. 이게 뭐 무명전설인지 유명전설인지 그러니까 시청률이 안 나오는 거다. 그것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해요. 하지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어떻게 정말 우리가 잘 모르는 무명 가수들로만 꽉꽉 채워놔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시청률이 나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익숙한 가수들 뭐 그거는 미스터 트롯, 현역가왕은 당연히 그거 뭐 현역 가수들인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명 가수들만 내리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애초에 요 제목을 무명 전설로 잡지 말고 다른 걸로 잡든가. 저도 뭐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아무튼 지금 뭐 보면 1주차 국민의 선택 인기 투표 요것도 다 이제 서희진 PD 노윤 작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 역시나 무명전설도 답습하고 있습니다. 성리 씨가 1위하고 황윤성 씨가 2위 했는데 황윤성 씨는 아무래도 이제 좀 기존의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렇고 제가 봤을 때 결국엔 요 무명전설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은 성리 씨와 하루 씨가 이끌어 나가는 구도가 되지 않겠느냐. 뭐 지금도 사실 이미 그렇게 됐다고 보고요. 2명 중에 1명이 최종 우승을 하지 않겠느냐. 뭐 저는 조심스럽게 큰 이변이 없는 한 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성리 씨야 익숙한 가수고 하루 씨가 참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외모부터 시작해서 뭐 노래 실력도 그렇고, 뭐 그런 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하루 씨, 근데 이제 하루 씨가 무명 쪽으로 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물론 하루 씨를 아주 유명한 가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그것도 뭐 한두 번 우승한 게 아니라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했어요. 왕중왕전에서. 근데 이런 가수를 무명 가수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하루 씨가 속해 있는 소속사가 트로트 쪽으로 굉장히, 하품깨나 하는, 그런 소속사입니다. 거기에 이제 남진 선생님도 계시고, 서른도 씨도 있고, 뭐 조정민 씨도 있는 그런 소속사에 하루 씨가 있으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트레이닝을 많이 선배님들로부터 받았을 거예요, 하루 씨가. 뭐 그런 부분들. 어쨌거나, 하루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무명전설에 나오지 않고, 올 겨울 12월 달에 방송이 되는 미스터 트롯 시즌 4에 나올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은 뭐 현역가왕 시즌 4에 나올 수도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무명전설은요, 사실 여기만 딱 마치고 뭐 스타가 되고 이런 거보다 약간의 결국에는 2부 리그 성격이 뭐 여기 참가한 가수 여러분들에게는 미안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는 그래요. 약간 2부 리그 성격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하루 씨가 만약에 여기서 뭐 최종 1위를 하든 2위를 하든 3위를 하든 결국에는 또다시 TV조선의 미스터 트롯 새로운 시즌 혹은 현역가왕의 남자편 새로운 시즌에 출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올해 연말에 당장 출연을 하게 될지 아니면 조금 건너뛰어서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루 씨는 그걸 감안하고 무명전설에 출연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구도는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느냐. 사실 뭐 구도가 보이니까 또 재미가 좀 반감되는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뭐 여러분들도 오디션 프로그램 한두 번 시청하시지 않잖아요. 초반에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 참가자들 한 두어 명이
끝까지 그거를 유지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게 큰 변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구도는 이미 어느 정도 짜여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비니에서양 얘기를 좀 해보면요. 많은 우리 또 비니에서양 팬분들 지난 토요일, 일요일 날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찾아주셨습니다. 네, 3월 28일, 29일 양일간 13시, 18시 이렇게 공연을 했죠. 120분 공연해가지고 서울 전국 투어 코스, 현역가왕3 전국 투어 코스 서울 공연을 했습니다. 경희대학교 교정도 또 거닐어 보시고 우리 팬분들 좋은 시간 가지셨을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정말 우리 비니에서양 팬분들이 아주 많이 사실은 좀 뭐 서혜진 PD라든가 MBN이 괘씸해가지고 이거 가야 되느냐 하지만 또 우리 비니에서양이 나오니까 가서 응원해 줘야지 하고 많은 분들이 발걸음을 하셔서 비니에서양 팬덤 여러분들의 또 저력을 또 유감없이 뭐 다른 가수 팬덤 분들도 많이 오셨고, 그래서 비니에서양이 이렇게 뭐 감사의 의미도 담아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연 사진, 비하인드 사진을 이렇게 올렸죠. 그래서 공연 이제 무대 나가기 전에 그 뒤에서 강혜연 씨나 구수경 씨나 홍지윤 씨하고 같이 이렇게 카메라에 V 포즈를 취하는 이런, 강혜연 씨가 사진을 찍는 장면 아닌가 싶어요. 팔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그런 장면을 또 이렇게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그리고 또 이렇게 무대 뒤에서 단체 사진을 또 이렇게 찍은 그 장면, 홍지윤 씨 무릎 위에 올라가서 비니에서양이 찍었네요. 아주 멋진 이런 장면. 그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전국 투어 콘서트에 비니에서양이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특별한 일정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이제 비니에서양 그 일정을 소화하겠죠. 공연이 겹칠 때는. 하지만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전국 투어 콘서트에 계속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 심사숙고 끝에 결정이 됐다. 그런 말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것이고. 자, 여기서 좀 약간 또 우리 비니에서양 팬분들 약간 또 조금 살짝 뭔가 이렇게 올라오실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현역가왕 3 탑7이 이제 아는 형님 지난 토요일 날 출연한 부분이 이제 방송이 됐죠. 녹화된 게 이제 방송이 된 건데, 거기에 차지연 씨는 안 나오고 나머지 6명이 나왔어요. 차지연 씨는 뮤지컬 서편제인가요? 거기 출연 때문에 오래전부터 계약이 돼 있던 부분이라 빠지지 못한다. 이해할 만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조금 문제이긴 문제인 것이, 그럼 다른 6명의 가수들도 스케줄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역가와 3 끝나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불러주는 데도 많을 거고, 이제 봄 지역 시즌이니까. 근데 방송국에서 함께하는 스케줄 때문에 그런 걸 다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다른 가수가 차지연 언니는 그렇게 해서 편히 봐주시고 저희는 왜 안 되는데요, 서 PD님? 그러면 서혜진 PD가 할 말이 있을까요? 이제 이런 예외 조항이 만들어지면 다 이런 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차지연 씨를 탓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6명이 나와서 이제 다 이제 뭐 전학생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강호동 씨가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요. 이거 다 제작진, 이제, 크레아 스튜디오 그 직원들도 따라왔을 테니까 요 질문 좀 던져주세요 하고 다 약속이 된 부분이겠죠. 강호동 씨가 딱 얘기를 하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7명이 현역가왕 3 탑7이 같이 계속 활동을 하는 거야? 뭐, 특별한 계획 있어? 딱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우리 어우솔 솔지 씨가 대표로 답변을 하는데, 이제 바로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전국 투어 콘서트 지금 순회 예정이야 하면서, 전국 투어 콘서트 이 사진이 딱 나오는데, 요거 이제 크레아 스튜디오 보니까 로드쇼 엔터테인먼트, 아마 이제 이 전국 투어 콘서트 요거를 이제 주관하는 그런 다 크레아 스튜디오하고 연결된 회사죠. 거기서 제공한 거 알 텐데, 그러니까 크레아 스튜디오하고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요 방송 자료를 줬을 텐데, 방송 화면에 나온 요 콘서트 팸플릿을 보면 여기쯤에 있어야 되는데 누가 없으니까 비니에서양이 없어요. 현역가왕 3 탑7 멤버들 사진만 딱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7명.
아니, 실제로 전국 투어 콘서트는 빈예서 양이 다 참석하는데, 아니, 여기 빈예서 양 사진 하나 올려놓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 누가 보면 또, 빈예서 양은 결승 1차전에서 떨어졌는데 왜 여기 사진 있자? 그럴까봐 또 뺀 거 아니에요. 서혜진 PD님.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잖아요. 아, 공연에 참가시켰으면 당당하게 여기도 사진을 올려놔야죠. 아는 형님 여기에 사진을 왜 뺍니까? 실제와 다른 거잖아요. 7명 참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멤버들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빈예서 양은 고정적으로 계속 참여를 하는데 그럼 빈예서 양 사진은 올려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이 참 저는 또 아쉬웠고, 한 가지 또 그거에 이어서 바로 솔지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4월부터는 이제 2026 한일 가왕전. 이게 진짜 솔지 씨는 여기에 되게 기대가 많은 것 같아요. 뭐 당연하겠죠. 이거 일본 진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할 테니까, 아, 이게 진짜 이제 재밌는 게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솔지 씨가 아는 형님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일 가왕전. 그러면서 솔지 씨가 뭐라고 하느냐, 한국에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지연이 누나 안 왔는데 지연이 누나까지 해서 7명 탑7, 그리고 일본에서 뽑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뽑힌 탑7이 함께 이제 하는 거야.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 보면 이제 우리 또 살짝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 빈예서 양 팬분들 중에, 야, 뭐 공연에도 이렇게 우리 빈예서 양이 참여해서 힘을 보태주는데 한일 가왕전 2026 한일 가왕전에도 빈예서 양 좀 나오게 우리 서 PD가 좀 힘을 써주면, 이제 근데 솔지 씨의 이 아는 형님에서의 발언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특히 이제 7대7로 대항전을 펼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한국만 8명이 나올 수 없는 부분도 좀 있을 것이고, 뭐 저도 사실 빈예서 양 얼굴을 2026 한일 가운데서 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솔지 씨가 아는 형님에 나와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7명 한국, 일본 가수들이 붙는 거다라고 얘기를 못 박아서 한 것 보면 그건 아니야. 뭐 우리 빈예서 팬분들 아예 안 나가도 좋아 그까짓 거 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아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빈예서 양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죠. 아무튼 솔지 씨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또 얘기를 했다는 부분까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우리 빈예서 양은 뭐 지금 전국 지역 행사 스케줄도 많이 잡혀 있고, 사실 그 현역가왕3 전국 투어 콘서트 그것만 아니면은 지금 더 많이 지역 행사 소화하고 또 각 방송국에서 불러주는 데도 많고, 그죠? 할 일 많습니다. 하지만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심사숙고 끝에 현역가왕 3 전국 투어 콘서트에 함께 하기로 한 건데, 경희대학교로 우리 팬분들, 빈예서 양 팬분들이 한 번 더 찾아야 된다고 지금 그게 있죠. 4월 11일 날 또 트로트판에 아주 큰 축제가 있습니다. 2026 KTGA K-트롯 그랜드 어워즈. 그래서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트로트 어워즈 시상식을 만들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요번에 합니다. 4월 11일 날 토요일 경희대학교 평화의 정당에서. 예, 그래서 여기도 아마 우리 빈예서 양 팬분들 많이 가실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4월 11일 날 토요일 날 청주에서 현역가왕3 전국 투어 콘서트가 있잖아요. 거기는 빈예서 양이 빠집니다. 여기가 중요하니까 이제 사전 조율이 됐겠죠. 그래서 거기 청주 공연엔 빈예서 양이 뭐 다 아시겠지만 안 나오고, 4월 11일은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K-트롯 그랜드 어워즈, 요즘에 막 투표도 많이 하시던데 여기서 또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멋진 또 상을 좀 받아야겠죠. 우리 빈예서 양. 빈예서 양의 미래는 밝다. 그리고 서혜진 PD 크레아 스튜디오 MBN과도 관계가 좋다. 여러 가지로 잘 정비가 돼 있고,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